안녕하세요.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. 한 1년 전이죠.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투자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벌써 1년이 지나면서 오피스텔 투자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1년 동안 지난 지금의 오피스텔 시장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또 수요가 어떤 식으로 또 이동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상 오피스텔 투자에 요즘에 열기를 띠는 이유는요. 주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.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대출에 대한 규제도 좀 덜해요.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투기 지역의 2주택자, 3주택자, 두 번째, 세 번째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8%, 12%의 취득세를 부과시켰어요. 이렇게 많이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니 4.6%밖에 안 되는 오피스텔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.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표를 보시면 면적별로 오피스텔의 면적별로 구분을 해놨어요. 그래서 파란색이 40제곱미터 이하고요. 그다음에 주황색이 그보다 크고 제일 큰 게 노란색 85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딱 넘어가는데 2020년 9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평탄하게 가다가 2021년도 4월부터는 점점 상승하기 시작하죠. 2021년 9월에는 사실상 85제곱미터 초과는 상당한 폭 위로 상승이 됐습니다. 9월달 매매 가격 변동률 자체가 1.31%로 변동률이 높아요. 그리고 파란 거 작은 평수 40제곱미터 이하는 9월달에 0.19%밖에 변동률이 생기지 않았다.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더 변동률이 높았던 거예요. 큰 평수가. 주택을 대신할 수 있고 주택을 가름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투룸 이상은 확실히 자산 가치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평수가 큰 걸로 매매 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렸고요. 이번에는 또 재미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재미난 게 수익률은 그 반대입니다. 오히려 수익률은 규모가 큰 게 노란색이잖아요. 맨 밑바닥에 깔리고요. 소형 평수 40제곱미터 이하가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보통 3.2, 3점 초반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. 그 적은 평수는요, 4.5 정도? 이 정도로 이렇게 수익률을 잡고 있습니다. 분명히 자산 가치의 증가는 큰 평수가 더 많이 됐는데 왜 수익률은 작은 평수가 더 많을까요? 이 수익률은 재미난 게 여러분, 이게 수학 계산이거든요. 예를 들어 이런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랑 크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? 자산에 비교해서, 즉 물건 전체의 가격에 비교해서 수익의 총액을 분자에 올려놓고 분모에는 그 물건 전체 가격을 놔두고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. 밑에 분모의 물건 가격이 아니라 내 순수 투자금, 자본이라고 그러죠. 캐피탈, 부채를 뺀 캐피탈만 놓고 그 다음에 연수익 총액을 위에 올려놓고 곱하기 100을 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수익률을 말씀드렸냐면 아까 그 표를 보니까 몸집이 큰 놈이 수익률이 더 낮은 거죠. 수익이 적으니까. 그렇다면은 이 몸집이 큰 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도 많이 들어갔을 테고 오피스텔 가격 자체가 비쌀 거 아닙니까? 몸값이 작고 충분히 받을 만큼 받은 소형의 오피스텔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해졌습니다. 핫해지면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지고 또 강화됐습니다.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그거보다는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뭐 3룸에 화장실 2개 정도 이런 데 가면 실거주에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? 실질적으로 제가 입지 좋은 오피스텔을 한 2개 갖고 와봤어요. 더 리버스 청담이라는 애입니다. 한계동에 36세대가 있는 애예요. 그 전평수가 77제곱미터입니다. 공급 면적이. 자, 그러면 얘가 지금 2017년도에 분양이 된 겁니다. 23평 정도예요. 그 당시에 평당가가 3,000에서 3,500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6억 9천, 그러니까 약 7억에서부터 8억 500, 한 8억까지 형성이 돼 있었는데 2020년 작년 12월 달에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호가는 물론 호가예요. 근데 19억에서 25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그거보다 좀 싼 겁니다. 얘도 청담동에 있는 건데 현대 리버스텔이라고 있습니다. 얘는 방 하나, 화장실 하나예요. 공급 면적이 한 48제곱미터, 전용이 25제곱미터인데
얘는 그 월세 거래할 때 보증금 500에 한 50 정도로 나오는 애예요. 근데 얘가 최근에 실거래가가 올해 5월 달에 1억 8,900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매물을 보니까 한 2억 9천 정도 하는 매물이 호가로 나와 있더라고요. 확실히 요즘에는 오피스텔도, 그리고 얘는 방 하나밖에 안 되는 좀 소형 평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인데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다. 이곳처럼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잡혀 있는 경우에는요, 대출도 안 되고요, 실거주가 아니면은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. 갭 투자 못 한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. 투자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. 이 수익형으로 갈 것이냐, 아니면 자산 가치형으로 갈 것이냐.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, 또 주거용으로도 쓰임이 가능합니다. 내 목적이 수익성이냐, 투자 가치냐, 그 두 개 다 따르냐,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최근에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았고, 또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가 DSR 규제까지도 좀 옥죄기 시작했죠. 이런 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,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의 시작이다,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겠다,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.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또 선행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,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내 능력에 맞는 투자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,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